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49페이지 16번 같은 문제는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 나누면 뭐가 남고 뭐 하면 뭐가 모자라고, 이런 문제들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 나누어 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으면 지금쯤에 남았죠? 8로 어떤 수를 8로 나누면 5가 남았대요. 그죠? 8로 나누면 5가 남았다. 자, 남았다. 남았다는 것은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뭐가 남았대요. 그렇다면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7로 나누면 4가 남았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8로 나누었대. 나누어 떨어지려고 하는데 5가 남았대요. 그러면 얼마가 더 있으면 나누어 떨어질까요? 다시 한번. 자, 8로 나누었는데 5가 남았으면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는 3개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5가 남았는데 3을 더해줬다면 이 수는 아마 어떤 수는 8로 나누어 떨어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7로 나누면 4가 남았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이 4개가 남았는 데다가 3개만 더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눠 떨어졌겠죠. 그래서 남았다는 거는 더해주면 나누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어떤 수를 8로 나누었더니 5가 남았다. 그 이야기는 3만 더해줬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7로 나누면 4가 남았다. 라는 이야기는 이 4에다가 3만 더해줬다면 7이 되어서 나눠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첫 번째는 구하는 것. 또 안 나오네요. 구하는 것. 글씨를 조금 키우려고는 하는데 제가 워낙 글씨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자꾸 작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구하는 것은 어떤 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수 중에 어떤 수?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묻고 있어요. 이때 키포인트는 가장 작은 수겠죠? 눈치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왠지 최소 공배수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중요하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인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지 간에 항상 문제 속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제 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잡한 문제라도 잘게 쪼개고 각각 개별적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를 8로 나누면 5가 남고를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8로 나누면 5가 남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8의 공배수에다가 3을 더했으면 나눠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장을 의미하는 것은 8의 배수 중 3을 더했다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겠죠.
8의 배수 중에서 3을 더했으면 나누어 떨어졌다.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7로 나누면 4가 남는다 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7로 나누면 4가 남는다는 얘기는 7의 배수 중에서 3을 더했더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의 배수 중에서도 3을 더했으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7의 배수 중에서 3을 더했으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8의 배수 중, 7의 배수 중 빼고는 다 똑같죠? 그죠?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를 알 수 있냐면 8과 7의 공통인 배수 중에서 3을 더했으면 나눠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8과 7의 공배수에서 그죠? 3을 더했으면 나눠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3을 뺀 수겠죠?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떤 수를 구하는 것인데 이 어떤 수는 3을 빼기 전에 다른 숫자예요. 즉 3을 빼고 난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과 7의 공배수, 8과 7의 공배수에서 3을 더해서 나눠 떨어졌을 건데 라고 한다면 8과 7의 공배수 3을 뺀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8과 7의 공배수 중에서 3을 뺀 수가 어떤 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랐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8과 7의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작은 수였어요. 그러면 8과 7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3을 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8과 7의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근데 8과 7은 우리가 공배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죠? 1밖에 없죠.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밖에 없는 두 수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소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될까요? 바로 두 수의 곱이 최소 공배수가 돼요.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밖에 없는 즉 서로소인 두 수의 관계에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두 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두 수를 곱하면 뭐가 되죠? 8 곱하기 7은 5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다 구했네요. 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작은 수의 첫 번째 조건이 56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6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수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맞는 수는 뭐였죠? 8과 7의 공배수. 지금 이제 최소 공배수 바꿀게요. 최소 공배수에서 3을 뺀 수예요. 그러면 답이 다 났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풀이 어떻게 하면 되죠? 조건 다 나왔죠? 8과 7의 최소 공배수에서 3을 빼세요. 근데 8과 7의 최소 공배수는 56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6에서 3을 뺀 53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3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나서 검증을 해보면 53을 8로 나눠도 5가 남아요. 암산했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을 7로 나눠도 나머지가 4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쌤이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들의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선정한 이유가 다 있어요. 한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문제였고요. 한 문제는 최소 공배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들을 못 풀었구나 하는 다른 문제들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요. 생각을 깊게 해보고 다시 한번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공부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개념이나 방법들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책을 펴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보면서 한번 고쳐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문제풀이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